자기 앞에 생 에밀 아잘.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7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7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그녀는 유태인이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할 처지가 못 되지만 그래도 7층을 오르내리는 일만은 정말 힘에 부친다고 하소연하곤 했다. 그녀는 다른 일들로 심신이 괴로운 데다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다. 또 하나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하나쯤은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점이다. 내가 로자 아줌마를 맨 처음 본 것은 아마도 3살 때였던 것 같다. 그 이전의 일은 기억이 없다. 3살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법이니까. 어쨌든 내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서너 살 무렵부터의 일이다. 그나마도 어렴풋한 것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던 벨빌에는 그녀 말고도 다른 유태인과 아랍인, 흑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7층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했던 사람은 오직 로자 아줌마뿐이었다. 아무 때고 난 이놈의 층계에서 죽고 말 거야 라고 그녀가 한탄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가 죽으면 의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 집에는 아이들이 보통 6~7명쯤 우글거리고 있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로자 아줌마가 매월 말 받는 우편함 때문에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6살인가 7살 때쯤에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내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로자 아줌마는 가족이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를 나무에 묶어두고 바캉스를 떠나는 가족들도 많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죽어가는 개가 3,000마리씩이나 든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녀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몇 번이고 맹세했다. 그러나 나는 금세 우편한 생각이 나서 울면서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드리스 시내 카페로 내려가서 하밀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지금은 양탄자 행상을 하지만 한때는 온 세상을 두루 보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눈이 아주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할아버지는 꽤나 늙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늙어가고 있었다. 하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웃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신 하느님께 매일 감사하느라고 그러지 모모야. 내 이름은 모하메드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어린애 취급해서 항상 모모라고 불렀다. 60년 전쯤 내가 젊었던 시절에 말이야. 한 처녀를 만났단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8달 만에 끝장이 났어.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때 나는 그 처녀에게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단다. 사실 가끔씩 걱정이 됐지.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많았고 더구나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우개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니 보잘것없는 인간이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겠니? 그런데 이제 안심이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자밀라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